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 TV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김용욱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선생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 김용욱 교수께서 예고를 해주셨어요. 네. 호흡 재활. 근데 호흡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살면서 하는 게 호흡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재활이 필요한 건가요? 옛날에는 호흡이 무슨 재활이냐라고 생각들 많이 하셨고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코로나 감염이 이제 오래 지속되고 그러면서 많이들 알게 되셨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호흡 재활이 어떤 거고 호흡 재활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질환에서 호흡 재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호흡 재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 재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데는 또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겁니까? 호흡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수적인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가스 교환은 우리 몸에 있는 한 쌍의 폐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폐가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동작을 도와주는 게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 다른 호흡 근육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필수적으로 잘 움직여줘서 호흡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 자체가 나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산소가 필요할 것인데 그 외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것들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이나 산소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로서 호흡 재활이 이러한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더 잘하게 혹은 호흡이 불편할 경우에 이걸 개선하는데 단순히 이 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네. 호흡 재활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폐도 건강을 해야 되고 폐를 감싸고 있는 흉곽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호흡을 하는 여러 가지 근육들도 이제 다 적절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하나라도 좀 문제가 생기면 호흡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다학제적인 환자 맞춤형의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동반질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적 그런 개입을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맞춤형 그런 치료 방법을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재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질환별로 호흡 재활의 치료 방법, 목표가 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다는 이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거죠. 어떤 병이든지 진료실에서 호흡 재활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호흡 재활 했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호흡 재활의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흡 재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일단 호흡 곤란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능력이 좋아지게 되고 신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호흡 곤란이 있고 하다 보면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병원을 자꾸 입원하시게 되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회적 의료 비용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잘 쉰다는 건 잘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호흡 근육에 마비가 생기는 중증 장애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은 적절하게 이제 기계 환기 같은 것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가 호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저는 생존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이 호흡 재활이 또 필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호흡 재활이 필요한 질환은 되게 많은데 호흡과 관련된 대부분 질환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OPD라고도 하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고요. 그 외 천식과 같은 이 폐쇄성 환기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 근육계 질환이나 폐섬유증을 포함하는 제한성 환기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폐쇄성 환기 장애는 기관지가 좁아지게 돼서 이 숨을 내쉬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한성 환기 장애는 이제 폐를 감싸고 있는 흉곽이라고 하는 이 갈비뼈와
횡격막과 이 횡격막을 포함한 흉곽의 변형이나 또는 이제 횡격막을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호흡 근육 그것이 약해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폐섬유증이 일어나서 폐 자체가 단단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폐활량이 줄어들겠죠.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의 순서라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 호흡 재활이라는 건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어떤 타이밍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질환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주관적 증상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즉 이제 호흡 곤란이나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이 필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로 들면 평지를 걸을 때 이제 숨이 차게 되겠고요. 친구들보다 좀 천천히 걷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기 속도로 걷는데 숨 차서 난 이제 그만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호흡 곤란이 있거나 또는 그거보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재활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폐암이나 위암 같은 큰 수술을 앞둔 경우는 증상이 없어도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무기폐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잘 발생합니다.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흡 재활을 수술 전부터 권유하고 있습니다. 호흡 근육에 마비가 생기는 환자분들이 또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경부 촉수 손상이라든가 뇌 손상 같은 환자들은 손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호흡 재활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신경근육계 질환이라고 이러한 질환 이제 근육마비가 보통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진단 시점이 또 바로 호흡 재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검사를 해서 이제 필요하다 아니다를 정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하시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뭐 질환마다 호흡 재활의 치료법이 다 다를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인 호흡 재활의 치료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환도 다양하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뭐 그런 증상들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뭐 흉부 엑스레이라든가 그다음에 폐기능 검사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될 거고 재활약과에서 추가로 하는 것들이 환자의 이제 전신의 근력 평가를 한다거나 환자의 운동 능력 얼마나 뭐 잘 걸을 수 있는지 보행 속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호흡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 근육의 뭐 근력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한다거나 또한 우리가 이제 기침을 잘 해줘야 폐에 있는 그런 여러 분비물들을 또 잘 배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침 능력 같은 거라든가 추가로 환자분들이 얼마나 숨을 잘 쉬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환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는 표현을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이 정도만 있어도 호흡 재활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가요? 호흡 재활이라는 거는 이게 전문 재활 치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증상만 가지고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이제 진단을 받은 후에 그거에 맞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아무런 질병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숨이 좀 차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좀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호흡 재활이라는 게 뭐 물론 병원 가서 전문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집에서 좀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매우 많은 것이 있어서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오므린 입술 호흡법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입술을 오므리면서 호흡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숨을 코로 들이쉬고요. 입으로 내쉽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2배로 길게 하는 겁니다. 2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면 4초 정도로 길고 가늘게 내쉬게 되고요. 하나 더 포인트는 숨을 억지로 강하게 내쉬면 안 되고요.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볼이 약간 부풀고 앞에 예를 들어서 촛불이 있다고 쳤을 때 촛불을 끄시면 안 돼요. 촛불이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로 길게 내쉬시면 됩니다. 이제 숨이 호흡 곤란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효율이 떨어진 호흡을 하시는데 효율을 올려줄 수 있고 호흡수를 이제 좀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린 입술 호흡법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호흡 체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흉곽은 갈비뼈와 근육으로 감싸져 있거든요. 그럼 이 유연성을 키워주면 호흡이 조금 편해질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연을 해보자면은 양손을 어깨 위에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관절을 돌립니다. 돌리는데 이제 평소보다 좀 강하고 경쾌하게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어깨 관절 운동이죠. 근데 이제 올리면서 숨을 코로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리시면서 입으로 내쉽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하시면 한 번 할 때 한 10번 정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정 질환별로 호흡 재활 종류가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환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각각 어떻게 재활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호흡 재활이 필요한 질환들이 어떤 게 있고 네, 호흡 재활 방법, 그다음 효과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호흡 재활이 과연 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 호흡 재활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생소한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 또 처음에 초창기 호흡 재활 이런 걸 또 막 설명할 때 사람들이 야, 그 의대까지 가서 그런 걸 하니?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이제 재활의학은 약간은 환자의 그 질병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 환자의 이 기능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환자분들이 얼마만큼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숨찬 증상은 어떤지, 그로 인해서 정말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개선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에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그래도 조금 일반인들도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의사들한테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고 그래도 호흡 재활이 그래도 많이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흡 재활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번 시간에 했고 다음 시간이 되면 호흡 재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오므린 입술 호흡법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시작. 안녕. 안녕. 숨이 안 쉬었어요. 재활의학 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